지금 글로벌 시장은 말이죠.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정부 돈풀기가 맞서고 있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정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한 말인데 지금 시장의 공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모두가 한껏 즐기고 있는 파티에 아무도 부르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스컹크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버릴 수 있다.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양책이 경제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대한 힘이 경제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월스트리트의 두 거인이 각각 어떤 논리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월스트리트의 전망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골드만삭스는 걱정 마라. 정부가 돈을 이렇게 푸는 데다 AI 혁신까지 있어서 2.8%는 거뜬히 성장한다. 이렇게 낙관론을 펴고 있고요. 반면에 JP 모건은 아니다. 2%대 후반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줄다리기에서 영차 앞쪽으로 당기는 힘이죠. 강세론자들의 논리가 대체 무엇인지 그 근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5조 달러. 와, 이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Act, 줄여서 OBBBA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 경제에 앞으로 쏟아부어질 어마어마한 돈의 규모입니다. 강세론자들은 말이죠. 이 막대한 유동성이 거의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다른 모든 우려를 그냥 다 집어삼켜버릴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의 주장을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정부라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성장의 연료를 공급한다. 둘째, AI 혁명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고 생산성을 높인다. 셋째, 미국 경제는 원래 튼튼해서 이 정도 위기는 거뜬히 이겨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그건 결국 2%대로 안정될 거다. 이런 믿음이 깊게 깔려 있는 거죠. 자, 이제 줄다리기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세론자들이 경고하는 이 위험한 폭풍의 실체, 그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망령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고 심지어 실업률은 높아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이 차트가 약세론자들의 공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서 유가, 천연가스 같은 핵심 에너지 가격이 그냥 폭등해버렸죠. 이건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끔찍했던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떠올리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약세론의 핵심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공급 측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주거비처럼 끈적한 물가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예전처럼 중앙은행이 짠하고 나타나서 돈을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접고 고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두 개의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럼 시장 자체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이 굉장히 모순적이고요.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장의 거대한 이상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 보통 전쟁 같은 위기가 터지면 돈이 어디로 가죠?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몰립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국채인데 그럼 국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역설적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전쟁이 터지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러다 인플레이션 또 오겠구나 하고 겁을 먹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전쟁이 무서워서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려는 심리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사봤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 다 녹아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채를 막 내던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달러의 힘은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9를 훌쩍 넘어서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 혹은 빨대처럼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자금을 미국으로 쫙 빨아들이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경제는 죽을 맛인 거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사실 좀 위태로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 자체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수의 초대형 기술주 몇 개가 지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이걸 빼면 대부분의 주식은 빌빌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시장의 건강 상태가 단 몇 개 기업에 달려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가 진짜로 주시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요,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위험은 저기 수면 아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배관, 그 가장 약한 고리에서 조용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관 분석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랙스원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블랙스원이라는 건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한 번 터지면 모든 걸 파괴하는 사건을 말하죠. 그 진원지로 지목되는 곳이 바로 3호 신용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입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이쪽에서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도미노처럼 번져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을 순식간에 말려버릴 수 있다는 공포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를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드릴게요. 만약에 유가가 70달러 중반까지 안정되고 S&P 500 지수가 중요한 저항선인 6,850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강세론이 이기는 겁니다. 반대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폭등하고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인 6,600선 아래로 무너진다? 그때는 약세 시나리오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돈의 흐름이 시장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에너지, 방산 같은 섹터로 몰리고 있죠. 반면에 금리가 오르면 불리해지는 기술주나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는 소비재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하죠.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오랜 시장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나 통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의 손발이 묶여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 우리가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그 데이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러다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를 촉발시킬 수도 있는 그야말로 시장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네, 약세론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식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정말 답이 없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죠.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명확히 넣어두시는 게 앞으로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